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프린트 받으셨죠? 그래서 일단 저번 주처럼 이론은 같이 풀고 계산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로는 우리 그 교재에 이론 교재로 가시게 되면 테마 22로 한번 22로 가시면은 9페이지 가시면 22페이지에 DCF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요거 이제 할인연금 수익 분석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할인연금 수익 분석법에는 순영가,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가 있고, 어림셈법은 요건 따라해보세요. 어승수. 제 친구는 승수가 하나 있는데 어승수. 그래서 어림셈법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법. 근데 얘가 이제 대부가 제가 총 0이거든요. 그래서 대부, 부채, 총 0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1번 문제를 이제 풀려면 여기 들어간다면 여기에 별표 쳐보세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일단은 현가가 들어가면 고려해요. 뭐가 들어가면 고려한다? 현가. 그 다음에 여기 내부가 있고 지수가 있고 현가가 있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 여기 있으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프린트 1번 문제, 오늘 프린트 받으셨나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서 여기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 정답은 몇 번일까요? 4개 아닙니다. 6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연평균 순영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순영가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개가 돼요. 몇 개가 된다? 5개.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니은의 내부라는 게 있죠. 내부 있고 현가 있고 지수 있고 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평균 순영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4개가 아니라 5개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4개를 찍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평균 순영가라는 게 나왔는데 이 순영가를 평균을 내는 게 연평균 순영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현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럼 요건 몇 개가 된다? 5개. 4번이 정답.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일단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다 틀린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거 단원별 모의고사로 이제 보고 있는데 방문각에서 보통 어려운데 문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이론을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거 현가 내부 지수라는 걸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간다면 할인연구 수지분석법은 우리가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할인을 해서 현금 수지를 분석한 거잖아요.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암기법 따라해보세요. 순영 씨 수일이가 내요. 할인 카드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다 할인 기법이란 말이에요. 순영 씨는 왜 외웠냐면 이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순영이라고 외우시고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할인 기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다면 순영가는 현금 수입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그냥 밉니까? 이건 뺐습니까? 뺀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순영가법은 항상 할인율과 재투자율은 자 따라해보세요. 순살이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다시 재투자하죠. 그럼 얘는 사전에 요구를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좋은 거 나오면 내부에요. 순영가예요. 순영가가 아니라 요구가 부익극도화되고 금액이 나오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치 합산이 돼서 합의 원칙이 될 수 있고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영가 봤고요. 내부 수익법은 그냥입니까? 현금 수입 현가와 지출을 같게 합니까? 같게 하는 율이죠.
그죠? 그럼 각계하는 율이 요구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자, 따라서 네요. 그럼 내부하고 실현을 갖고 따져요? 요구를 따져요? 요구. 그럼 내부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얘를 갖게 하니까 순형가를 뭐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그래서 아까 순형이 수일이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건 따르세요. 냈네. 순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냈네 그러시죠. 내부 수익법은 무슨 수익률을 할인을 하고 내부 수익률. 대투자도 내부 수익률 하잖아요. 제가 순형가가 좋다 그랬어요. 내부가 좋다 그랬어요. 순형가. 내부 수익률이 안 좋죠. 얘는 사전에 요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항상 불을 극대화하시지 않고 합의 원칙이 한다며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복수가 나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특히 얘네들은 다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이 유입을 유출로 그냥 해요. 이걸 나눠요. 나누죠. 항상 사람은 입이 위에 달렸죠. 그러면 유입이 내려간다, 유입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유출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수입 평가를 지출로 나누고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출에 대한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이 현가가 되고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며 1보다 현가와 내부가 비교했을 때 동일할 때, 자 단일 투자할 땐 동일하지만 배타적일 땐 동일할 수도 있고 상반적일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좋다? 현가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난이도 있습니다. 이번에 옳은 거. 2번 문제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난이도 있습니다. 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몇 번 정답? 4번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죠? 3번만 맞습니다. 4번이 왜 틀린지 한번 지적해보죠. 이거요. 일단은 제가 시간을 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게 자기가 만약에 4번이나 2번이나 1번 하게 되면 어디가 자기가 모르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번은 왜 틀었냐면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렇죠. 4번은 내가입니까? 현가입니까? 그렇죠. 그죠? 얘가 내가가 아니라 현가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골탕 먹이려고 막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가 틀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4번을 찍으신 분은 요게 내가가 아니라 현가가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입력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3번만 정답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건 1번을 왜 틀었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학원의 원장님 잘하신 게 지금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고 있죠. 이게 다 기출이에요. 만약에 옳은 지문을 틀리게 내고 틀린 걸 옳게 하거든요. 1번도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그냥입니까? 현금 수지를 분석했습니까? 분석했잖아요. 당연히 분석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현금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 서로 비교해서 현금 물음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했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틀린 거죠. 하셨죠. 그죠? 반영하지 않는 반영한. 반영한다는 단점이다, 장점이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항상 수익성 지수는 그냥입니까? 유입이 올라갑니까? 유입이 올라가고 유출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분모에 대한 문제. 그럼 이거는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게끔. 아셨죠? 그죠?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실력이 안 되시면 그냥 이게 보입니까? 1만 보입니까? 1만 보여요. 1보다 큰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랑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유입에 대한 유출입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입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1보다 크다는 건 맞죠? 그럼 정확하게 3번이 맞단 말이에요. 3번은 장래에 대한 세후 동그라미, 무조건 세후 소득이거든요. 그럼 현가과 투자 비용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틀린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4번 왜 틀렸어요? 내가가 아니라 현가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도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순영이 기억하시죠? 그럼 순영가는 0으로 만든다고 하셨죠.
여기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는 좀 그 도움이 좀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문제가 AI잖아요, AI. 그러니까 AI 뭐냐? 예, 내가 분명 여기 틀렸어요. 틀렸는데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4번을 찍으신 분은 이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맞췄으면 순영이와 수위를 몰랐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몇 번만 맞습니까? 한 번 맞죠? 다시 해드릴게요. 반영하지 않습니까? 반영한다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 항상 여러분들 입이 올라가는 건 아시겠죠? 근데 유출에 대한 유입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할인현금 수신분수법 항상 내가가 아니라 현가. 신용이니까 1이 아니라 0이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3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3번도 맞히면 굉장히 하산해도 좋죠. 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그냥 얘기 어차피 틀릴 거예요. 하세요. 그냥 질르세요. 괜찮습니다. 예? 5번 아니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5번은 여러분들 가장 옳은 건데 5번은 지금 요게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요거는 커야 돼요. 요거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거 자금 투자거든요. 요 내부가 우리가 기대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 작아야 되죠. 요거가 내부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약한다, 채택한다. 채택한다고 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딱 봤는데, 어이씨, 5번은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5번을 알리셨는데, 됐어요. 요거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요거가 작죠?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각하는 게 아니라 채택하는 겁니다. 이거 AI예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5번, 5번, 5번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제가 아까 좋은 거 나오면 무슨 법 죽으라 그랬어요. 신용가입니다. 왜 좋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합리적이다 보면은 그냥 외우세요. 어떤 게 낫다? 신용가가 낫다. 신용가는 그냥입니까? 금액입니까? 금액이고 요구 수익률 항상 투자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거든요. 근데 내부 수익법은 금액이에요, 수익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자가 똑같아요, 이자가 달라요. 예전 수익률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수익률을 계속한다는 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냥 외워. 수습법이 더 낫다? 순효과가 낫다. 왜 순효과가 낫냐라는 건 안 물어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순효과가 낫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 빠진 거죠. 그냥 우리가 1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 본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현가로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더럽게 냈어요?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입의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이 현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가장 맞는 건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순용가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었죠.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순영가법은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그냥이 되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할인을 하면 요거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율입니까? 같게 할 때는 사전에 요구를 몰라도 되잖아요. 되겠죠?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순효과가 아니라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할게요. 1번은 왜 틀렸어요? 1번은 왜 틀렸어요? 바뀌었죠, 이게. 인정하십니까? 2번은 뭐가 빠졌죠? 평가가 빠진 거죠. 그걸 잘 연습하셔야 돼요. 맞나요? 4번은 순효과법이 아니라 내부 순율이고 요구가 작으니까 추다를 채택한다고 하셔요. 되셨습니까? 내가 만들어도 괜찮아요. AI예요.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테스트하고 풀어도 괜찮겠죠? 계산은 제가 해 드릴게요.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왜냐하면 제가 풀어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고 내가 왜 어디에 틀렸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냥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냥 날리세요. 4번 볼게요. 4번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아 너무 쉬웠어. 1번이 정답이죠?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죠. 고려한다. 그럼 합해시한 가치를 둘 다 고려한다 그러면은 읽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우리가 둘 다 가장 옳은 건 몇 번? 1번이죠. 아까 제가 평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내부 들어간 건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했다고 해야죠. 그럼 다 바뀌었겠죠. 그럼 수능가는 그냥입니까? 사전에 요구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내부는 안 해도 된다. 항상 좋은 거 나오면 누구죠? 수능가. 수능가가 항상 불을 극대하고 얘는 불을 극대하는 게 아니야. 가치 가산도 얘만 되죠. 금액이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언제나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근데 요거는 필기 드릴게요. 일단 복수의 내부 수익 나온 경우는 자, 투자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나오면 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수가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복수는 하나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투자 반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5번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5번에 맞는 집은. 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몇 번이요? 잠시만요. 2번이 맞습니다. 네? 확실히 맞겠죠? 확실히 맞고요. 아마도 내가 봤을 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2번 확실히 생각한 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맞겠다. 그때 아직 안 배웠는데 있다는 거는 부채 감당률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 빚이라면 자,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럼 1보다 크다는 건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건 빚보다 내가 소득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 그럼 소득에 대한 매기간 원리금 상환을 감당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투자하겠다는 거죠. 몇 번이 확실합니까? 2번이 확실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1번은 좀 어렵게 나온 게 아까 회계적 수익률은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부 수익률은요.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잖아요. 그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회계적 수익률에서 내가 1,000원 투자해서 300원 벌면 30%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잖아요. 고려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1년, 2년을 봤을 때 100원, 200원 드릴까요? 200원, 100원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200원, 100원이 낫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얘가 0.9와 0.8을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곱해버리면 얘가 90원이고 160원이니까 250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얘는 0.9에 298, 180에다가 100에다가 80이면 80이니까 260을 벌거든요. 어떤 게 낫죠?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낫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후기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초기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합해시장 가치가 높다. 이해하셨죠? 그죠? 우리가 회계적률 동일할 때 내부를 따질 때는 그냥입니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고려했을 때는 초기에 많은 게 좋아요? 후기에 많은 게 좋아요? 후기에 많은 것보다 초기에 현금률이 많은 게 좋다는 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거? 자,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죠? 틀렸고 3번을 왜 틀렸느냐? 독립적일 때는 결과가 같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항할 때는 무조건 뭐가 뭐보다 크면 뭐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유입이 큰 거잖아요. 한 대항이요. 그러면 그냥요 내부가 0보다 커요. 항상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독립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결론이 같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무조건 내부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크다는 거 할 수 없다. 반드시 크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은 하나에 대항했을 때는 1보다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투자 안 해요? 투자를 해요? 투자한다는 건 항상 내부가 요거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독립적일 때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상호 배타적인 때는 그냥요,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순효과와 내부의 선택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제가 좋은 거 나오면 어떤 걸 하랬어요? 내부가 아니라 순효과법이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대안이었을 때는 순효과와 내부가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조금 어렵지만 여기까지가 5번까지를 펼치게 되면은 화폐시장 같이 할인연구 수집부 DCF법은 대한민국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1번은 얘랑 바뀐 거 아시겠습니까? 3번은 왜 들었습니까? 항상 독립적일 때는 그냥요, 결론이 같아요. 그러면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건 반드시 내부가 요거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아까 가장 합리적인 거 누구 선택해야 돼요? 순효과법을 선택해야 돼요. 맞죠? 상호 배타적일 때 여러 대안 중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달라진다까지 가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게 좋냐면 이 5문제에 대한 DCF법을 나중에 집에 가서 백지 상태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어디서 걸려버리거든요. 그걸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교재로 가시게 되면 일단 그 10페이지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10페이지로 가시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페이지. 테마 23에 어림셈법 찾으셨습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어림셈법이. 그래서 천천히 가서 이제 어림셈법의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해서 갈 텐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승수법은 요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해요.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승수는 작아야 되잖아요. 수익률은요? 높아야 되죠. 어승수. 그럼 우리가 항상 배우셨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부채를 빼게 되니까 요 총순까지는 그냥입니까? 총이 올라갑니까? 새가 뜨면 지 뜨죠. 따라해보세요. 새 뜨면 지 뜬다. 새가 뜨면 무조건 지가 올라가요. 그죠? 총 뜨면 총이 올라가죠. 순도 총 성순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앞에 걸로 내려간다. 앞에 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얘네들은 그냥요, 얘랑 역수 관계예요. 역수죠, 역수.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총끼리 역수다. 새우끼리 역수다. 그러면 얘랑만 암기하시면 되죠. 그럼 배당을 받는 건 항상 세존을 받죠. 그럼 배당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세존과 역수입니까? 순이 나오면 종합과 역수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이 난이도가 있거든요. 6번을 커닝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에 옳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난이도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난이도가 있다는 거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입니다. 그럼 역수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역수관계. 그럼 여러분 프린트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로로 되어 있어서,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보고 있나요? 그러면 종합하고 순위 역수예요. 뭐하고 뭐가 역수다? 종합하고 순위 역수예요. 반대거든요.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지분 배당률과 얘랑 역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 나오면 요건 그냥입니까? 세전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다른 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봐야겠죠.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순소득 승수는 그냥입니까? 항상 총이 올라갑니까? 총이 올라가요. 총투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냥입니까? 앞에 게 내려갑니까? 앞에 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보시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이걸 뒤집습니까? 뒤집고 역수잖아요. 스탠드?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요 순소득이 올라갑니까? 순소득이 올라가요. 잘 보고 계시죠? 네. 지분 배당률과 얘랑 역수관계죠. 그럼 배당이 뜨면 세웁니까? 항상 세전입니까?
세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세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조소득이에요? 순소득이에요? 순소득이고 2번하고 3번은 바뀌었죠.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교수님 왜 이걸 냈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칠판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총끼리 역수다. 새우끼리 역수다. 그러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얘랑 역수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나오면 총이 역수잖아. 새우 나오면 새우가 역수잖아. 근데 얘네들은 힌트가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배당이 나오면 세전과 역수고, 자, 순이 나오면 종합과 역수가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역수라는 게 딱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다시 갈게요. 여기는 순소득이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랑 그냥입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정확하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건 배당이니까 새우예요? 세전이에요? 세전이 되고, 지금 배당의 요소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맞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7번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제 그 책자에 어디가 이제 있냐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요거 어림셈법의 밑에 보시면은 크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크기. 밑에 크기 찾으셨습니까? 크기. 찾으셨나요? 자, 이게 이 승수라는 건요. 자, 따라해보세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위에 게 커요? 밑에 게 커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찾으셨죠? 왜 그러냐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칠판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정비를 빼요. 그럼 5원에서 2원 빼면 3원이 됐죠. 우리가 만약에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 되죠. 만약에 총 투자액이 10원이라고 볼게요. 얼마다?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앞에 소득이 내려간다. 그럼 5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원인데 5원이면 5원 몇 년이면 회수할까요? 2년이면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했어요? 여기는 지금 2원이죠. 그럼 5원을 2원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10원을 2원으로 몇 년이면? 5년이면 회수한다는 거죠. 스탠드?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그래서 2, 5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수는 그냥요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이 커요? 순이 커요? 2가 커요? 5가 커요? 5. 그죠? 세전이 큽니까? 새우가 큽니까? 새우 승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7번을 맞힐 수 있어요. 7번 제가 아직 안 한 게 있지만 7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장 옳은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가장 옳은 거. 7번에 옳은 거. 옳은 거 선택해 보세요. 옳은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옳은 거.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승수는 아까 밑에 있는 게 더 크다고 했나요? 어떻게 돼요? 아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까 다시 보여드린다면 순이 총보다 크고요. 새우가 세전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이 총보다 크고 새우가 세전보다 크다는 게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이따 가겠지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회수기간을 할 텐데요. 만약에 내가 500원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투자했다? 500원. 그럼 만약에 1년, 2년에서 100원을 회수하고 400원을 회수하면 2년 걸리잖아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다음에 요 회수기간 이후는 고려 안 합니까? 만약에 3년째 돼서 500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까지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보다 회수기간까지만 본다는. 아시겠죠?
그럼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모의고사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새가 떠야 지문이 뜨죠. 아까 지 뜨면 새 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지가 뜨려면 그냥입니까? 새가 떠야 됩니까? 새가 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이 떴으니까 새입니까? 총입니까? 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탠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란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에 대한 대비죠. 알겠죠? 무슨 회수 기간이죠? 자본 회수 기간. 자, 따라서 순자는 작을수록 좋다. 값수록 좋다는 건 맞다는 거죠. 알겠죠?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은 동일하거든요. 아셨죠? 아까 여러분들 배당이 나오면 세전연금 수준수가 역수죠. 그게 그냥요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5분의 1은 20%라는 거예요. 이 뜻은 20%씩 5년 되면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지금 요거는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오른쪽에 10페이지에 자, 따라해보세요. 총 자산 회전율. 오른쪽에 가시면 맨 위에 6번에 10페이지에 채무행 다음에 6번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얘는 다 총이 들어가요. 따라서 총총총. 그럼 다른 게 들어갑니까? 다 총이 들어갑니까? 총투자가 부동산 가치의 총소득에 대한 역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따가 제가 비율 분석 보면 따로 해드리겠지만 자, 7번에 5번을 보시면 여기 총 들어갔죠. 부동산 가치도 총소득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 총이 나오면 이건 무슨 자산? 총 자산 회전율이 돼요.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 이거는 총 자산 회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소득이 1억이라면 총투자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총투자액이 되겠죠. 밑에가 부동산 가치를 총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총소득 순서가 였습니다. 또 해드릴게요. 요거는 총이 들어갔으니까 다 종합이다. 총자산 회전율이다. 총자산 회전율 갈게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흐름까지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고 뒷뜨면 새 떠야 되죠. 새 뜹니까? 순입니까? 순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얘가 오면은 얘가 25가 아니라 20%가 되겠죠. 오케이? 자, 총이 다 나왔으면 이건 무슨 자산? 총자산 회전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만 맞아요. 1번만 맞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요거 본 다음에 간단한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아까 페이지, 10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린세법의 크기 밑에 2번에 회수기간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무슨 기간법이요? 회수기간법. 자, 여러분 제가 칠판 보세요. 원가가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근데 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단순 회수 기간은 그냥 평가 회수 기간처럼 합계 시간 가치 고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3번에 보시면 투자를 결정할 때는 회수 기간이 목표했던 것보다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그 교재 지금 보고 있나요? 투자액이 얼마라고 돼 있죠? 1억이라고 돼 있어요. 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습니까? 요거는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걸 가정하거든요. 근데 1년이 12개월이죠. 만약에 월 10만 원씩 상환한다면 120만 원이 상환되잖아요. 그럼 6개월이면 딱 60이 상환되겠죠.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얼마를 투자했나요? 그럼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1기, 2기까지가 2년이거든요. 요거 합치면 얼마죠? 5천. 요거 합치면요. 7천이 되겠죠. 얼마 남았어요? 무슨 뜻이냐? 9천만 원 자체가 12개월 동안이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을 밑으로 깔아요. 따라서 밑으로 깐다. 남아있는 금액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1억에서 7천이니까 3천이 남았나요? 9천에서 3천이라는 자체는 12개월에 몇 개월이라는 얘기죠. 몇 개월이죠? 3분의 1이잖아요. 몇 개월? 4개월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을 유도해 볼게요. 9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9번 스타트.
자, 9번이 맞는 걸 찾아보세요. 문제입니다.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 일단 갈게요. 목표 기간이 몇 년인지 한번 보세요. 목표. 3년인가요? 얘보다 다 여기가 길죠? 그럼 채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한다는 거죠. 그럼 채택은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혹시 채택에 티가 되어 있으면 빨리 지우세요. 옆에도. 그러면은 채택한다, 기각한다? 기각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럼 아까 균등하게 상환한다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자, 여기 1,000만 원이 투자됐다는 거예요. 얼마 투자됐다? 여기까지가 얼마죠? 500. 이거 더하면요. 100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전체 12개월에 300만 원이 12개월 동안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또 깔라랬죠? 그럼 1000에서 900 가면 얼마 남았어요? 100만 남았잖아요. 100을 올려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 12개월에 3분의 1 기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3분의 1로 하게 되면 몇 개월? 4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스탠드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돼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지금까지 6개월이 나왔어요. 몇 개월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여러분들 600만 원이 상환돼야지만 그 기간인데 300만 원이 상환됐대요.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은 6개월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올해 느낌이 4개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개월 나온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이건 그냥입니까? 균등하게 상환됩니까? 전체 금액이 12개월이라면 밑에 깔고 위에를 올려버리시면 보통 기출 문제는 다 6개월 나와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300인데 100만 상환하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전체 12개월에서 몇 분의 몇 기간? 3분의 1이니까 몇 개월? 4개월이 정답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찍더라도 목표 기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이게 다 길죠? 그럼 채택이 아니라 비각적으로 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 문제 괜찮아요.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희한하게 제가 일단 그 감정평가도 강의하게 되면 제 특강을 보나 봐요. 막 내요. 4개월 낸다 그러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시면 그래서 6개월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월이 나올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비율 분석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비율 분석만 하고 계산 문제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0페이지로 가시면은 10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수 기간까지 갔었죠. 그러면 자 여기 자 따라해 보세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하셨습니까? 이 비율은 같아요. 글씨도 달라요. 그럼 다른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을 물어보는데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린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할게요. 대부 비율은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요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거의 나오는데 자, 만약에 1억에 만약에 대부가 80%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8천만 원을 빌린 겁니까? 8천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8천만 원을 빌리면 나는 그냥입니까? 2천만 원을 낸 겁니까? 낸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가 80%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400%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부채는 그냥입니까? 부채를 지분은 나눕니까?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부채. 그다음에 부채 총계를 지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부채.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러면 연습 게임 해볼게요. 대부가 20이면 나는 80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4분의 1입니까? 25%가 부채 비율이 되고요.
대부가 50이면 나도 50 낸 거죠. 1이니까 부채가 100%가 되겠고, 대부가 60이면 나는 얼마 냈어요? 40을 낸 거잖아요. 100을 본다면. 맞습니까? 1.5니까 부채비율은 150%가 되겠죠. 아시겠죠? 타인이 80이면 내가 20 냈다는 건 4배 빌린 거잖아요. 400%라는 건 4배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50%는 몇 배 빌렸다는 거죠? 1.5배를 빌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이 대부 비율이 커지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싹 다 커진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냥요. 지금까지 기출은 다 커진다고 나왔어요. 갈까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지죠. 왜 그럴까요? 대부가 커지면 그냥입니까? 돈 빌린 비율이 많습니까? 부채 비율도 커질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도 커지겠죠. 기대효과도 커지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아까 부채 감당률은 자 순두부 이렇게 순투부로 암기하시는데 순두부 가게가 장사가 잘했어. 그다음에 순투부. 자 순을 투로 나눈다. 소득이 빚보다 많아야 되죠. 그럼 1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내가 빚 갚고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1보다 작으면 그냥요 자녀에게 없어요. 없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되고요. 채무불이익률은 유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항상 밑에가 뭐가 들어가죠? 유효라는 게 들어가요. 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항상 요거는 그냥입니까? 유효가 내려갑니까? 유효가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총자산회전율은 그냥이요. 다 총이 떠요. 총투자에 대한 총이 뜨죠. 총소득 승소 역수가 있고 영업경비는 그냥입니까? 영업경비가 올라갑니까? 총소득이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나누는 거고 따라서 DTI. 자, DTI는 따라서 D를 I로 나눈다. D가 연간 부채 원리금이고 I가 연소득이거든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10번은 나중에 금융투자 하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스타트. 가장 옳은 거 찾아보세요. 세 번의 정답 몇 번일까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대부분이 커지면 싹 다 커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보통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가 커지면 돈을 많이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지렛효과와 부채비율도 커지고 그만큼 투자 위험도 증가하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여기 필기를 해보세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 비율이 80%라는 건 내가 20%를 투자한 거잖아요. 몇 배? 4배가 되거든요. 그럼 40이 아니라 400%가 된다는 거.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항상 채무액률은 순이 떠요? 유효가 떠요? 아까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었잖아요. 그럼 채무불이익률은 순소득이 아니라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경부선은 들어갔죠. 영업경비. 손익분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영업경비 부채 들어온 거고 유효가 실제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라고 되게. 그 다음에 아까 염질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보세요. 대부 비율은 돈을 빌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죠. 부채는 부채를 지분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지 지분에 대한 부채가 아니잖아요. 이건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부 비율이 됩니다. 되셨죠, 그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이라는 건 맞아요. 돈 빌린 비율이. 자,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요, 보세요. 순소득이 빚을 상환하고도 자녀액이 있죠. 자녀액이 있다는 건 1보다 작다는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잖아요. 그죠?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는요. 아까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올라갑니까? 빚이 내려가잖아요. 맞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1보다 작기를 원하겠어요? 크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소득이 크면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파이팅. 1보다 작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럼 잔여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나요? 그럼 아까 그래서 한 주셔보세요. 순소득이 할부금으로 상환하고 잔여액이 있죠. 어?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500 갖고 500 남았다는 얘기야.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스탠드?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D를 보고 맞추셔야 되는 거죠.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고. 5번이 정답인가요? 다시 한번 갈게요. 1번 40%가 아니라 400%. 순소득이 아니라 유효 총소득. 부채 비율이 아니라 배부 비율이 맞죠. 스탠드? 작다는 게 아니라 크다는 것만 보시면 어느 정도 이론을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